고대 앞 사거리의 좁은 골목길. 그곳으로 들어가다 보면 작은 입간판 하나가 눈에 띕니다. 브런치 카페가 흔치 않았던 안암동에 그냥 내가 만들어버리겠다라는 마음이 낳은 장소. 아는 사람들은 아는 곳. 한때 안암을 떠났지만 다시 안암에 자리 잡은 가게. 브런치 카페 민용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저는 2016년에 브런치 카페 민용을 오픈한 대표 정지원입니다. 불어불문학과 1, 1학번이고요. 교내 활동은 그렇게 열심히 한 편은 아니었고요. 20살 때부터 카페랑 뭐 음식점 같은 데서 보통 항상 알바를 계속 쭉 했었어서 알바랑 학업을 좀 항상 병행하는 편이었고요. 기억 남는 거는 원래부터 가고 싶었던 워킹홀리데이를 제가 막학기 직전에 다녀왔거든요,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주말마다 브런치 카페를 가는 게 되게 소소한 행복이었는데 한국에 돌아오니까 안암동에는 브런치 카페가 거의 없어서 어쩌다 보니까 한번 내가 해볼까 하고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랑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신입생 때부터 쭉 이 안암동에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숙한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사실 고대생이니까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았고요. 처음에 그 목표는 요리 잘하는 친구네 집 가서 먹는 집밥?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는 했지만 뭐 대단한 맛집이 되겠다거나 유명세를 얻겠다는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불문학이랑 연관된 거는 가게 이름 정도고요. 그리고 메뉴들은 일단 호주에서 많이 먹어봤던 것들에서 큰 영향을 받았고 다른 브런치 카페들을 떠올렸을 때 항상 있는 메뉴보다는 좀 독특한? 약간은 특이한 민용만의 느낌 이런 거를 주고 싶어서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만들어 보기도 하고 하면서 메뉴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민용은 작은, 아기자기한, 귀여운 이런 뜻을 가진 프랑스어입니다. 네, 얘 민용아 이런 거 최민용 아니고요. 네, 민용 그 프랑스어예요. 어려움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 꼭 꼽자면 제가 그런 상업주가방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재료를 준비를 하고 얼마나 서빙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감이 안 잡혀서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어요. 저 너무 아는 게 없으니까 일단 시장에 가서 혼자 아침마다에 가서 직접 사오는 형식으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경험치가 좀 쌓여서 플레이팅이랑 접시에 되게 큰 신경을 썼고요. 자리가 구석이다 보니 그런 걸로 일단 눈길을 끌어야 사람들이 골목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고 그다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독특한 메뉴? 그리고 아무래도 맛있어서 많이 신경을 쓴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좀 사랑받는 포인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은 쓰고 반은 안 쓰는 것 같은데요. 다 애정이 다 직접 각각 다른 장소에서 모은 것들이거든요. 너무 많아서 근데 이제는 직원들이 그만 사왔으면 정리하기 너무 힘들다고 계속 사게 되더라고요. 예뻐서. 하지만 좋아서 하는 것도 그것이 일이 됐을 때는 지치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죠. 2018년 사장님은 잠시 휴식을 선택합니다. 그때는 번아웃이 왔던 것 같아요. 제가 2016년에 가게를 처음에 되게 가볍게 오픈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인기를 많이 얻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거기 욕심에 한번 확장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옆에다가 20평 좀 넘게 카페를 또 겸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또 직접 요리는 해야겠다는 이런 고집이 있어서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쉬어보다가 생각을 해보자 했는데 쉬어도 계속 너무 힘들어서 그냥 좀 도망치듯이 다 닫게 됐던 것 같습니다. 다시 열게 된 거는 일을 해야겠더라고요. 잠깐 다 관뒀을 때 한 6개월 정도 쉬었는데 쉬다 보니까 또 그게 체질에 맞지 않는지 뭐라도 자꾸 하게 되고 자꾸 점포 알아보게 되고 저도 모르게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 생각도 나고 용기를 좀 내서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되게 큰 차이가 있는데 안암동에서 너무 바쁘고
너무 바쁜 거에 지쳐서 관뒀다 보니까 여기서 소소하게 혼자 운영을 하면서 그 카모메 식당 또는 리틀 포레스트를 꿈꾸며 시작을 했는데 이쪽이 주택가, 완전 주택가였는데 제가 저녁에는 영업을 안 하고 점심에만 영업을 해서 주말에만 좀 바쁘고 평일에는 보통은 되게 여유롭게 지냈던 것 같아요. 불광천으로 떠났던 민용은 다시 안암으로 돌아옵니다. 정문에 있을 때에도 불광천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찾아와준 손님들에게 더 멋지게 돌아오고 싶은 마음에 작은 부분까지 직접 신경 썼습니다. 그 불광천에서 영업을 하는 동안에 제가 되게 놀랬던 점은 고대에서 오셨던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거리가 꽤 먼데도. 일단 그거에 되게 감사했고, 그리고 좀 더 넓은 장소에서 하고 싶었어요. 지금 정도의 크기를 찾다 보니까 이쪽이 아무래도 익숙하기도 하고 좋아해 주시는 손님도 많이 계시고 해서 이쪽으로 이전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되게 많은데 그 2016년 완전 작은 가게에서부터 단골이신 손님분들이 되게 계시거든요. 근데 그 제가 가게를 이렇게 몇 번 옮길 때마다 항상 찾아와 주시고 또 오픈날 찾아와 주시고 또 스마트 스토어 오픈했다고 하니까 또 인터넷 주문도 해주시고 이런 분들이 되게 기억에 남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전부 셀프로 진행했고요. 여기서 셀프는 제가 그 목공이나 뭐 타일, 페인트 이런 거를 다 분야별로 나눠서 전문가를 제가 찾아서 고용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감리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그린 그림을 그대로 이렇게 구현해달라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치수랑 대재고 그런 거를 투시도라고 해야 되나? 그걸 제가 다 직접 만들었어야 해서 그 공간 짜는 거나 그게 제일 되게 어려웠고요. 이건 주방 같은 것도 아예 다 없던 상태여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정도였는데 그게 되게 어려웠어요. 몇몇 부분은 아쉬운 부분은 있긴 한데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제가 원하는 느낌대로 나온 것 같고요. 아직도 근데 계속 수정해 나가는 중이에요. 어디가 좀 아쉬웠어요? 외관이 제일 아쉬워요. 네, 건물 자체가 좀 오래됐다 보니까 제가 근데 건들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셀프 수준에서. 일단 코로나라서 확실하게 매출이 줄어든 건 맞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을 좀 더 성장의 계기로 마련하고 싶었어요. 로컬 식당을 넘어서 고객을 좀 이렇게 확대를 시키고 싶었고 온라인으로도 확장하고 싶고 좀 규모를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조금 코로나 덕분에 빠르게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원래는 그 전에 할 때는 홀 손님으로도 되게 벅차니까 혼자 요리를 하다 보니 그랬는데 포장을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는 이제 배달로 좀 넘어갔고 배달은 이제 정말 많이 나가고요. 포장도 되게 많이 찾으시는 편이에요. 와인바는 예전부터 그냥 하고 싶었던 건데 코로나 덕분에 조금 여유로워진 틈을 타서 한번 해봐도 할만하겠다 싶은 생각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거래처는 다 발로 뛰어서 알아낸. 네, 제가 그래서 보통 쉬는 날에는 한 번 갔던 곳은 다시 안 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되게 최대한 다양한 곳을 가보고 싶어서. 저는 에그이넬 되게 좋아합니다. 일단 맛있고요. 그리고 제가 국물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양식인데도 되게 국물도 있고 뜨겁고 속이 따뜻해지는 음식인 것 같아서 되게 좋아합니다. 일단은 브런치 카페는 잘 운영하는 게 1차 목표고요. 장기적인 목표로는 민용의 음식들을 활용한 델리샵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생면 파스타나 페스토 아니면 토마토 소스, 볼로네제 소스 이렇게 각자 식재료를 이렇게 원하는 만큼씩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상점 같은 그런 걸 운영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희 가게를 너무 예뻐해 주시고 발걸음을 해주시는 게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새로운 일을 벌릴 때마다 항상 응원해 주시는 게 정말 든든한 힘이 되더라고요. 되게 감사해하고 있습니다.